주식시장은 매일 새로운 가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가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격 뒤에 숨어있는 원칙을 보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가치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시장 전체를 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화 질서의 균열을 읽었고, 어떤 사람은 시장 심리의 위험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방법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단순한 도박판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공포, 신용과 시간, 가치와 가격이 충돌하는 거대한 역사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주식을 단순한 종이 조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실제 기업의 일부이며 투자자는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은 매일 가격을 부르지만 그 가격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을 강조했습니다. 가치보다 충분히 싸게 사야 예측이 조금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철학은 투자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가격을 사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를 사고 있는가? 워런 버핏은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장기 투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단순히 싼 주식만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버핏이 믿은 것은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복리는 하루아침에 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작은 차이는 거대한 결과로 바뀝니다. 버핏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그 기업을 믿고 버티는 일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시장을 예측하는 대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성장기, 침체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의 날씨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 채권, 원자재, 금처럼 서로 다른 자산을 나누어 담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자신의 예측이 반드시 맞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포트폴리오가 결국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 아이디어를 월가의 복잡한 보고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는 매장, 반복해서 쓰는 제품, 아이들이 열광하는 브랜드.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장 기업의 단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 관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실적, 성장성, 부채, 주가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품이 항상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변화 속에는 다음 시대의 기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존 보글은 월가의 복잡한 투자법에 맞서 가장 단순한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려 하지만 높은 수수료와 잦은 매매 때문에 오히려 시장보다 뒤처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 전체를 낮은 비용으로 오래 보유하는 인덱스 투자를 대중화했습니다. 존 보글의 메시지는 강했습니다. 투자는 더 많이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과 실수를 줄이는 게임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욕심보다 시장과 함께 오래가는 구조가 개인 투자자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보다 거대한 통화 질서와 정책의 균열을 읽었습니다. 1992년 영국은 파운드와 가치를 지키려 했지만 경제 현실은 그 환율을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소로스는 그 모순을 포착했고 대규모 파운드 매도에 나섰습니다. 결국 영국은 유럽 환율 체제에서 탈퇴했고 파운드화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은 수요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소로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정부 정책도 경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시장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시장 심리를 읽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상승장에서는 탐욕을,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읽었습니다. 특히 1929년 대공황 당시 공매도로 거대한 부를 벌며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큰 돈을 벌었지만 여러 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자기 감정과 욕심을 통제하는 일은 끝까지 어려웠습니다. 리버모어가 남긴 교훈은 차갑고 현실적입니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측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칙과 절제가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7명의 투자 대가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레이엄은 가치를 보라고 했고 버핏은 시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달리오는 균형을 말했고 린치는 생활 속 변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보글은 비용과 실수를 줄이라고 했고 소로스는 질서의 균열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리버모어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통찰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투자의 역사는 단 하나의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가? 가치를 보고 있는가? 나는 수익을 좇고 있는가?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시장을 이기려 하는가? 오래 살아남을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투자의 대가들이 남긴 진짜 유산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 위험을 견디는 태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지만 살아남는 투자자의 원칙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를 만드는 것은 한 번의 예측이 아니라 오래 지켜낸 철학입니다.